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청취자 께서 보내주신 여러 국내 언론 기사들을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 또 발언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이라던가 아니면 나토 관련 입장, 또 중국과의 경제 문제, 그리고 부통령 후보 지명 가능성까지요. 기사들 속 핵심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또 정책 구상 하나하나가 국제 정세나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히 크죠. 그렇죠. 보내주신 그 뉴시스,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경제, 연합뉴스 기사들, 이걸 종합해서 그 배경하고 의미,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들, 이런 것들을 청취자께서 명확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발언인데요. 뉴시스랑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이 되면 2주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런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글쎄요.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 자신감의 근거는 아마 협상, 이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행동을 비판하면서도 또 동시에 그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모두와 직접 대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준재설 같은 건 부인했지만 핵심은 빠른 종결을 위한 협상 추진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그냥 대화만 하자는 건 아닐 텐데요.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원조 중단이라던가 아니면 러시아산 제품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압박 카드도 언급되던데요. 맞습니다. 그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를 인용한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요.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영토 문제 같은 아주 민감한 사안까지 논의했을 가능성, 이걸 제기하더라고요. 영토 문제까지요? 네. 이게 결국은 나토 동맹국들한테 방위비 증액을 아주 강하게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어떤 지속적인 군사적,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거죠. 실제로 CAPH 아이리스 같은 미국 내 여론조사를 봐도요. 지원 반대 여론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고요. 그렇군요. 이런 어떤 교환과 압박 중심의 접근법. 이게 경제 분야, 특히 중국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금 수입품에 관세 부과한다 이런 설이 있었는데 이건 또 직접 부인했죠. 동아일보 기사에서 봤습니다. 네, 맞아요. 자신의 그 소셜미디어에 금에는 관세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으면서 루머를 잠재웠죠. 하지만 이것보다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하는데요. 더 큰 그림이라면요? 바로 중국을 겨냥한 경제적 민족주의 기조입니다. 그 월스트리트저널 WSJ를 인용한 서울경제 기사가 이 부분을 잘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경제적 민족주의요? 서울경제 기사를 보니까 중국산 반도체에 15% 관세를 검토한다거나 테슬라나 애플 같은 자국 기업들한테 중국 의존도를 낮춰라, 이렇게 압박하는 것까지 전부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 이렇게 해석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어떤 기술 굴기라던가 영향력 확대를 좀 차단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하겠다, 이런 의도가 엿보이는 거죠. 워싱턴 DC의 기성 정치권 개혁을 예고한다거나 또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결국은 미국 우선주의 강화라는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반도체나 전기차 같은 첨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는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런 기조는 결국 함께 일할 사람,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까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하고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더군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인터뷰에서 노엄 주지사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스티브 배넌 같은 측근들도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가요? 네. 특히 노엄 주지사가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구상, 이런 거에 동조하는 등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코드가 잘 맞는다, 이런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 연합뉴스에서는 정치적 파장이라던가 관계 설정 같은 현실적인 고려사항도 좀 지적하고 있네요. 물론입니다. 부통령 후보 지명이라는 게 단순한 선거 파트너, 이걸 넘어서 차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 특히 외교 안보 노선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늠자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살펴본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는 신속한 협상과 거래로 풀려고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적 민족주의
민족주의에 기반한 강경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부통령으로는 자신과 확실히 결이 맞는 인물을 선호한다. 뭐 이런 흐름을 읽을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구상들이 현실화된다면 국제관계, 무역 질서, 또 동맹 정책 등 많은 부분에서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관련 뉴스들을 계속 좀 주시하면서 그 이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접근법은 결국 협상과 거래라는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요, 이 고도의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딜들이 그의 뜻대로 술술 풀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떤 예상 밖의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